근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포탈이 뭐 물론 댓글을 막은 것도 이유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스포츠 미디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패착이었고 그거잖아요. 술집을 열었는데 조용히 먹으라는 거야. 대화 금지. 저 여기서 술은 드셔도 되는데요. 떠드시면 안 돼요. 이런 거야. 발터 베냐민의 말로 마무리를 인용한다면 모든 새로운 것은 등장할 때 다들 조잡하고 시끄럽고 형태도 못 갖춘 채로 불쑥 등장하게 마련이다. 그럼 기존 지평에 있던 사람들은 저게 뭐라고, 저걸 뭐 대단한 거라고, 왜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 난리야 하지만 그렇게 조야하고 괴상하고 시끄럽게 등장한 모든 것들은 역사의 에너지 중심부에서 터져나온 것이다. 되게 도발적인 걸 한번 던져볼게요. 되게 도발적입니다. 네. 감스트는 네. 미디어입니까? 미디어죠. 저는 감스트 그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쵸. 우리 그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예, 박문성 위원에 대한 호불호도 아니고요. 이미 취재원이 스피커가 되는 시대고요.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느냐가 그 사회가 그것에 대해서 감지하고 감정이 동하면 이미 미디어가 되는 겁니다. 예. 미디어 학과를 나왔느냐, 기자증을 가지고 있느냐, 출입처를 가지고 있느냐로 미디어를 제도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말이 일정한 그 범위 내에서 풍향계가 되거나 흐름을 주도하거나 어젠다를 형성하면 그리고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람이 관심을 갖고 싶어 하면 미디어적 직업인으로서의 미디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도 미디어적인 기능이나 역할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디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은 인플루언서이긴 해요. 굉장히 영향력이 센 스피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 판단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나 뭐 이런 단어를 붙이고 싶지 않은 거는 이제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분은 뭐 사회적 영향 발언권이 있는 분들 잘못하면 이렇게 빨간 옷 입고 까만 옷 입고 와서 죄송합니다 하는데 책임도 있잖아.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 개인 유튜버도 마찬가지고 감스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은 이제 축구 채널 되게 많잖아요. 또 요즘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팩트 체크라든가 저널리즘이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내가 말을 해야 되는 만큼 사회적 관심사인가?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 구조와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나왔고 예전의 틀로 보면 미디어라고 할 수 없는 그러나 사회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미디어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뉴스라고 표현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뉴스 채널이 아니다라고 해야지. 네네. 미디어는 뭐 당연히 미디어죠. 수정한 겁니까? 감스트 미디어 맞다. 미디어는 뉴스는 아니지만 유튜브 자체가 미디어니까 당연히 그렇죠. 거기 있는 거 당연히 미디어죠. 말을 생각해보니까 내가 저기는 내가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이 포인트 공격하려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거든 지금. 제가 이제 학생 때 미디어 공부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갑자기 반가워. 나 옛날에 들었던 얘기. 시대를 밝히는 창이야.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이것도 꽤 오래전에 정립된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제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디어의 역할이 뭐냐. 미디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가 확장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이야기한 뭐 책임감을 갖고 팩트 체크를 하고 사회를 밝히고 이 글이 이 기사가 이 방송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사회를 수렴시키느냐까지도 고민하는 게 미디어다. 맞죠? 다 사회적 책임이니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정립할 때 페이드 미디어라고 그랬죠. 네. 페이드 미디어. 사람들이 사고 거기다 광고를 하는 방식의 우리가 아는 TV나 신문 같은 게 다 페이드 미디어죠. 근데 그러면 페이드 미디어만 미디어냐? 제가 아니라는 수업을 거죠.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것도 미디어라는 거죠. 오운드 미디어라는 거죠. 네. 내가 직접 갖고 있는 SNS, 페이스북, 뭐 우리 집에 홈페이지, 인스타 이런 것도 미디어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어떤 소식을 정밀 사람들이 정보를 습득하고 서로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언드 미디어도 미디어라는 거예요. 네. 언드 평판이라는 거죠. 즉 커뮤의 댓글. 그다음에 어떤 글을 썼는데 거기 댓글들이 막 게시판에 올라와요. 이런 것도 그럼요. 미디어 영역. 그래서 언드 미디어다. 그러니까 언드 미디어, 페이드 미디어, 오운드 미디어. 즉 감스트는 그런 의미로는 미디어 영역에 들어오죠. 네.
저도 그래서 들어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얘가 이 얘기를 하면 왜 하냐면 이렇게 미디어 영역이 좀 넓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미디어의 현재 레거시에 있는 분들도 좀 더 한 번 더 넓게 그렇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새롭게 하는 분들도 하지만 그래 우리 레거시가 지키려고 했던 가치들은 있어. 이걸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는 뭐 레카라든지 이런 아유, 문제들이 네.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옛날식으로 말하면 이제 방송법에 넣을 거냐 전기통신사법에 넣을 거냐 둘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저는 이것도 시대에 맞게 법 자체 개념이 뭐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생각하는 미디어와 지금 미디어는 너무 달라. 완전히 달라져요. 맞아요. 기성 미디어가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협회나 어떤 특정 힘과 계속 결탁하려는 양상은 더 진해질 수도 있다.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네, 그래서 최근 어떤 기사들을 보면 이제는 축구인들이 단합해야 될 때 이런 기사를 보면 왜 이게 벌써 떴을까? 이분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런 흐름으로 한번 수로를 열려고 하는 것일까? 그게 안 바뀐다니까. 이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전형적인 그런 네, 옛날식 네, 그런 양상은 변하지 않으면 그건 더 도드라지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뉴미디어에서는 정답이 없는 세계로 인류가 함께 항해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사이버레카 같은 정말 당장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들도 스포츠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해가고 또 달라지고 하는 거죠. 스포츠 미디어의 소비자, 시장.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라 그러면은 어제 이승우가 전북으로 이적했어 라는 팩트를 기반으로 한 온갖 수다. 뭐 팬 참여. 그러니까 의견을 나누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다른 분야에서랑 비교해 보면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포츠는. 그러니까 지금 커뮤니티가 이렇게 대폭적으로 는 것도 포탈이 댓글을 막은 이후에 반사이익으로 쭉 간 거잖아요. 맞아, 난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해. 네.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포탈이 뭐 물론 댓글을 막은 것도 이유가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 모두 아는 알죠. 것처럼.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스포츠 미디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패착이었고 그거잖아요. 술집을 열었는데 조용히 먹으라는 거예요. 대화 금지. 저 여기서 술은 드셔도 되는데요. 떠드시면 안 돼요. 이런 거야. 그 술집에 누가 가.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과정을 거쳐가지고 커뮤니티도 커졌고 해서 이거는 레거시 미디어도 뭐 정보의 독점, 뭐 정보 독점 해봤자 단독 요즘 10분도 못 가요. 맞아요. 바로 우라카이 나오니까. 10분도 못 가.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어떻게 상대방의 이 참여를 이끌어내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거 제일 잘 먹히는 플랫폼이 유튜브인 거지. 그렇지. 지금. 현재. 그래서 유튜브가 이렇게 흥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인터랙션, 그러니까 즉 댓글을 통해서 의견도 좀 계속 저는 댓글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보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 와, 뭐 레드 형 뭐 비유 봐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술맛 안 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의견들을 서로 막 주고받는 공간들이라고 하는 게 저는 아까 얘기했던 뭐 내용의 깊이, 뭐 전문성 이런 것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영역 같아요. 요즘은 보면. 그럼요. 근데 댓글 네이버가 아까 얘기했던 게 문제는 그것도 있었잖아요. 신문 기사를 썼던 분들이 일단은 어쩔 수 없이 구조 때문에 왔어. 네. 그래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댓글을 딱 막는 순간부터 사실 망해버렸어. 맞아. 스포츠는 특히 떠드는 맞아, 맛이 떠드는 술집에서 막 욕하기도 하고 같이 응원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요즘 뭐만 나왔냐면 이건 기자들이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망쳐버린 거예요. 사실은 미디어를. 그러니까 이 네이버가 독점하고 있는 구조가 그 뭐건 간에 아니 댓글은 없어. 인터랙션 되진 않아. 그런 상태에서 남은 건 뭐예요? 조회수. 기본적으로 개인이잖아요. 유튜브는 물론 뭐 큰 직원들이 막 상주하고 있는 대형 채널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볍고 혼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스포츠 유튜브 채널은 또 문제가 뭐냐면은 결정적 문제가 영상이 없어.
근데 나는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사람들은 여기 와서 나와 인터랙션을 굉장히 실시간으로 나눌 수 있어. 나 옛날에 기자였어. 나 잘 알아. 전화 몇 번 돌리면 무슨 일 일어나는지 다 알아. 이런 환경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개인 유튜브 축구 채널은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거리를 제공하는 사람들. 많은 뉴스를 큐레이팅 해가지고 소화 잘 되게 제공하는 채널들.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게 환경상 굉장히 적합한 이 내추럴 콜이 뭐지? 내추럴 콜이 뭐지? 적자 생존. 적자 생존. 아유, 씨. 적자 저는 생존. 어디서 회사가 적자났나 했어요. 아, 내추럴 콜, 적자. 흑자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서 했는데, 내가 저기 공부한 사람들이랑 얘기가 싫어 아주 그냥. 적자 생존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또 보면은 한국에 이 많은 축구 채널들이 있는데 보면은 뭔가 주장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커뮤니티의 영상 버전으로만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채널도 조회수가 나와야 되니까. 저도 그 얘기 해보고 싶었어요. 발터 베냐민의 말로 마무리를 인용한다면 모든 새로운 것은 등장할 때 다들 조잡하고 시끄럽고 형태도 못 갖춘 채로 불쑥 등장하게 마련이다. 그럼 기존 지평에 있던 사람들은 저게 뭐라고? 저건 뭐 대단한 거라고? 왜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 난리야? 하지만 그렇게 조야하고 괴상하고 시끄럽게 등장한 모든 것들은 역사의 에너지 중심부에서 터져나온 것이다. 그게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다. 누가 그랬다고요? 발터 베냐민이 얘기했습니다. 발터 베냐민. 그러니까 저희 중국 저 독일 사람입니까? 예. 아, 독일 사람. 그러니까 기존 언론 기존 관성에 있는 분들은 유튜브는 뭐 언론도 아니고 누구누구는 기자도 아니고 뭐 알지도 못하고 떠들고 다 괴상하고 조야하고 조잡하고 시끄럽게 떠들고만 있다라고만 보시는데 그게 지금 벌써 대세고 흐름이다. 뭐 그런 얘기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짧게 얘기하면 예전에 SBS가 아무래도 민영 방송국이니까 이런 뉴미디어에 되게 빠르게 대처를 한 적이 있어요. 초반에 13층인가 거기다가 13층 맞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뉴미디어국 막 만들어 놓고 20대 젊은 작가 PD들이 막 와서 막 핸드폰에 요만한 캠 갖고 막 찍어서 그때 아마 스포츠 뉴스인가 뭐 이런 게 막 초반에 뜬 적이 있어요. 네. 잘 만들었습니다. 막 야 이런 거를 만들어? 유튜브에서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한순간 팍 망해요. 그게 어땠냐면 딱 교수님 얘기한 그거예요. 잘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어요. 카메라 봐라. 조잡한 거 봐라 편집. 이것들 새로운 거 한다고 내가 이러니까 이게 지상파가 내가 유튜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랬어요 막 본부장 이런 사람들. 근데 반응이 이상해. 너무 반응이 커. 그다음에 막 광고도 돼, 돈이 돼. 그러니까 사장님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뭔데 요새 이렇게 회사를 막 왔다 갔다 해. 그랬더니 이제 본부장 이런 분들이 그거 제가 좀 지시를 좀 했습니다. 딱 듣고 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갈 거냐. 그래서 야, 그 애들 오라 그래 봐. 야,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야, 그다음에 가르치죠. 야, 이렇게 편집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썸네일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을 타기 시작하는 거죠. 저기 썸네일 썸네일은 좀 옛날 신문 기사들처럼 쓰면 안 되고 밈 같은 거 밈 배우는 거죠. 진짜 무너지는 건 순간 무너지는 거. 그걸 못 기다리더라고. 기존에. 그 아까 얘기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하는 건 다 서툴고 조약하더라. 뭐 CNN에 굉장히 그 메인급 앵커가 있는데 이 사람이 100만 틱토커예요.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 KBS 메인 이 앵커가 자기 막 현장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는 건데 그거 절대 허락 안 하거든. 근데 CNN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굉장히 이 시대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모 KBS에 나갔었는데 뭐 KBS? 예. 이런 토론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자세를 좀 똑바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양팔을 위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공손해지면서 말을 자기 검열하게 됐다.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리고 뭐 미국의 앵커 말씀하셨지만 Hi everyone 그래서 막 하는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니까 이게 상징적이에요. 맞아요. 이거 좀 흔들어야 돼요. 나 그리고 KBS 솔직히 나 불만 있는 게 잠깐만요. 뭐냐면 아니 남의 편을 와가지고 남편 공격하지 아니, 마요. 아니. 저희 오늘 방송은 어땠으면 좋겠다. 진짜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공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전혀 다른 맥락의 공격인데 KBS 이렇게 사람들이 마지막이라면서 지금 얼마나 더 하는 거냐. 오케이 해봐. 진중하고 공중파고 지상파고 국민의 알 권리 다 좋아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60대 70대 80대 이런 분들은 지금 K리그 경기 보고 싶어 거의 못 볼걸? 쿠팡 플레이 그런 거 구독하는 거 잘 못 하셔요. 저 어르신들은. 우리 아버지도 못 해요 그거. 그냥 TV로만 진짜 코드가 커팅되지 않은 코드가 연결돼 있는 상태로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KBS가 이렇게 엄근진을 코드를 계속 추구를 하려면은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 국민 전 국민 그 서비스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월드컵 뭐 중계권에 안 되는 최소한 나는 라디오 생중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 KBS가. 그리고 뭐 다른 뭐 이렇게 국회라든지 이런 것도 KBS는 그런 차원에서는 좀 더 아날로그를 좀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야 요즘 누가 해? 싹 날리고 유튜브로 가면 그건 좀 이렇게 안 가고 뭐 하냐고. 저는 시청자로서의 불만이야 이거. 저는 KBS를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래 잘 띄웠어. 지금 레드 형과 여기다음에 우리 교수님의 얘기는 단순해야 무관합니다. 저는 KBS 자꾸 나가야 되기 때문에.